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척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CL 척추병원 카이로프랙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생긴 두 분의 카이로프랙터들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두 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facebook.com에서 영어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라디오 한국을 한글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지금 정보데이트 비디오로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척추에 좋은 수면, 잠자는 자세입니다. 척추에 좋은 자세, 잠자는 자세. 네. 네, 이 잠자는 자세 그거 어떤 게 좋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은데 아주 좋은 테마인데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자는 자세와 이제 척추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좀 연관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척추 건강. 네,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주로 자고 일어나면 뻐근하다, 몸이 뻐근하고 뻐근하다. 네. 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의 통증의 원인은 이제 거의 90% 주로 자고 있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 통증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깨나 뭐 이렇게 팔이 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다 이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자는 자세 그거와 이제 척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몸 동작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 카이로프랙터 두 분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잠을 잘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네요. 예, 이제 잠자는 시간이 대충 보면은 24시간 중 3분의 1을 이제 차지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잠은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근육들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에 이제 지방도 태운다고도 하고 예, 집중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연구 결과 이제 average 8시간의 수면을 이제 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심장병, 뇌졸중 이런 등등 이런 질환들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러기에 잠은 바른 자세로 자야 척추와 근육들의 건강 외에도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7, 8시간 하루 이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이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잠이 부족하면 심장마비, 심장병, 뇌졸중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이런 척추에 관한 질환들, 통증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의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몸에 좋고 안 좋고의 효과 이런 것들은 좀 다음에 나왔을 때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아주 몸에 나쁜 효과가 있게 마련이겠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잘못 자고 나면 막 어깨도 결리고 팔도 아프고 막 이런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시간을 똑같은 자세로 눌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나만 알겠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잠을 잘 자야만 된다. 그것도 또 충분한 잠을 주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일 좋지 않은 잠자는 자세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네. 아무래도 척추병원에 오시다 보니까 자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매트리스를 써야 되는지 어떤 네. 베개를 베야 되는지 뭐 특히 이제 자세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일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하나를 꼽자면 주로 엎드려 있는 자세를 저희가 제일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엎드려서 자는 자세. 네. 제가 그 새벽녘 가면 이렇게 똑바로 자다가도 새벽녘 가면 엎드려서 자게 되는데 네. 안 좋은 자세군요. 의외로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엎드려서 많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엎드려서 자는 경우에는 우리의 목이 보이는 라디오니까 저희가 이제 네, 여기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얼굴 앞에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엎드려서 잘 때 똑바로 엎드려서 잘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고개가 돌아가야죠. 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고개가 네. 돌아간 상태로 자기 때문에 아하.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꼬리뼈와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틀어진 상태로 8시간, 7시간을 고정으로 자게 됩니다. 그거 안 좋은 거군요. 네. 그 상태로 자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비틀어져 있는 자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좀 뻐근하고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군요. 네. 나 그러면 결국은 제일 좋지 않은 자세는 엎드려서 자는 자세. 맞습니다. 네, 엎드려서 자다 보면 그대로 코를 베개에다 박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좌측이든 우측이든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꼬리뼈, 허리뼈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또 다리도 이게 어떤 자세인지 네. 다리가 이렇게 또 엎드려 자다 보면은 옆 다리에 겹칠 수도 있고. 네, 보통 이제 네. 엎드려서 잘 경우에는 네. 한 다리를 이렇게 한 다리만 구부리고 그죠? 자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서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간단한 것 같지만 엎드렸다는 자세 자체로 이미 목뼈라든가 이런 꼬리뼈, 허리뼈, 골반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와. 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7, 8시간을 계속 그런 상태로 잔다면 당연히 아프겠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플까요? 아무래도 엎드려서 자는 경우에는 저희의 척추뼈가 네. 그런 앞쪽에 있는 장기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에 이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장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위나 대장이 되겠죠. 소화기 계통의 장기들이 영향을 받아서 소화 기능이 좋지 않게 되고요. 또 엎드려서 자면은 저희 이제 폐도 압박이 오게 돼서 그래요? 네, 호흡도 어렵게 돼서 심지어는 뇌에 공급이 어렵게 됩니다. 아주 안 좋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장 관련 기능 저하라든지 네. 아니면은 뇌 관련된 이제 기능 저하 관련된 질병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이렇게 뇌나 폐가 눌려서 이제 뇌나 심장 쪽으로 가는 이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하게 돼서 그렇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정말 치명적인 거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장기가 눌리고, 네. 장기가 눌리다 보면 소화 기능이 나빠지고, 그렇죠. 폐가 눌리면 호흡이 또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뇌의 공급이 잘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온 몸에 아주 두루두루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사실 하루 이틀 정도 엎드려서 주무셨다고 해서 네. 그렇게 치명적으로 너무 안 좋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엎드려서 자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습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맞아요. 습관으로 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자세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네. 다른 자세로 자더라도 나중에 아침에 눈을 떠보면은 엎드려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압박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런 나쁜 증상들이 일어나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엎드려서 주무시지 말라는 거 권하고 싶고 저부터 바꿔야겠네요. 저도 이제 잘 적에는 똑바로 자다가 새벽에 한 2, 3시쯤 네. 되면은 꼭 엎드려서 자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3-4시간 그렇게 자면 몸에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잠을 잘 때 제일 좋은 자세는 또 뭐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이 질문도 저희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그 엎드려서 자는 자세만 제외한다면 네. 잘 때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가 사실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보편화된 좋은 자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그 척추가 기본 대칭을 이루어서 자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기본 대칭을 이룬다. 좀 말이 어렵네요. 네. 그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를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면 네. 척추가 기본 대칭이 되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똑바로 누워셔서 그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럴 경우에 이제 베개를 보통 저희가 그 뒤통수라고 하죠. 뒤통수 네. 바로 뒤쪽에 베개를 놓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이 좀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개를 최대한 그 어깨 쪽으로 내려서 낮게 해서 주무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목을 받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아주 큰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개를 그냥 머리에만 비면 안 되고 목 부분에다가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똑바른 자세로 베개는 목 부분에 이렇게 비도록 하시면 그런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가 좋아요, 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목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네. 목이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좀 뻐근하신 분들을 보면 네. 그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더라도 베개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통수에만 베개를 놓고 주무시는 경우에 네네. 그 목에 뻐근한 게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베개를 또 무릎 밑에 놔두시고 주무시게 되면 네. 이런 허리와 골반에 가는 압력도 줄여주실 수 있어서 베개를 네. 무릎 밑에? 네, 베개를 무릎 밑에 놓고 주무시면은 머리에도 비고, 그러니까 네, 목에도 그렇죠. 비고 네. 무릎 밑에도 베개를 빈다. 네, 베개가 여러 개가 있으시죠. 그래 좋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허리에 가는 부담을 조금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릎 쪽에 힘을 받으니까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베개가 더 있어야겠네요. 최소한도 목에 비는 거 하나에다가 그렇죠. 무릎 밑에다가 받치는 거 하면 2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3개가 있으면 좋네요. 그렇죠. 그런 폭이죠. 네.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똑바로 자다가 어떤 때를 보면 또 옆으로 잘 때가 있어요. 저도. 네. 근데 옆으로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옆으로 주무시는 거 그거 괜찮아요? 네, 제가 이제 옆으로 많이 자는데요. 그러세요? 자수하시네요. 네. 그래서 옆으로 제가 그렇게 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 옆으로 이제 자도 이제 척추가 이제 나란히 잘 있는지, 이게 기본 대칭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이렇게 주무신다면은 문제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옆으로 주무시는 자세를 만약 선호하신다면은 베개, 제일 중요한 거는 베개를 이제 어깨 높이에 잘 맞춰서 어깨 높이에 목이, 제가 만약 이렇게 네. 옆으로 누운 상태라면은 이쪽이 침대면 목이 이렇게 돼 있거나 너무 높아서 목이 너무 낮아서 또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방지해 주시면은 목에는 좋고, 포인트를 제가 옆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드리자면은 제가 잠깐 넥타이를 지금 이제 넥타이를 풀으시고 시연을 합니다.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목젖이 있죠. 목젖이, 그리고
여기 Suprasternal Notch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렇게 파인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한국말로는 이제 흉골상절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지 말이. 여기 이렇게 파인 곳하고 이제 목젖하고가 이제 나란히 있는지 그거를 이제 옆에 이제 주무시는 이제 분들한테 한번 보고 이렇게 만약에 낮다면은 요렇게 이렇게 이게 이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를 또 이제 만약 높다면 요게 또 이제 이렇게 꺾이니까 요런 거를 잘 조절을 하셔서 나란한지 잘 살피는 게 좋습니다. 나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옆으로 자면은 어차피 한쪽 어깨 한쪽 팔이 눌리지 않습니까, 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좀 있으면 얘기를 할 건데요. 베개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베개를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낮다면은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맞춰서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잘 맞추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는 어깨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또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침대가 매트리스가 얼마나 딱딱한지 아니면 물렁물렁 소프트한지 또 잘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네 진짜 옆으로 자려니까. 제가 간단하게 목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바닥이라고 친다면 저희가 목을 이제 그냥 낮은 베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머리가 바닥 쪽으로 기울어져서 자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렇게 자지 말고 이제 목을 조금 들리게 해서 예를 들어 뭐 두꺼운 베개를 벤다든지 베개를 한번 접어서 벤다든지 아니면 베개를 두 개를 쓴다든지 해서 목을 조금 들어 올려서 그 척추와 똑바로 되게 다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은 척추에 부담이 좀 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척추가 똑바로 되게 해야지 머리 쪽에 저 뼈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좋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같은 모양으로 몇 시간을 뭐 7, 8시간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우, 뭐 잠잘 때도 참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똑바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울러서 또 매트리스와 베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잠자는 자세뿐만 아니라 또 베개와 매트리스가 본인이 추구하는 자세랑 잘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천장을 보고 주무신다면 선생님이 말했듯이 목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낮은 베개가 좋고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잘 적에는 낮은 베개가 좋다. 아하. 그리고 매트리스는 어느 정도 적당히 firm한 게 좋으면 너무 물렁물렁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firm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단단한 매트리스가 약간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누워 있는 자세로 있을 때 너무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몸이 쉬겠네요. 아무런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딱딱한 그곳에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신다면 베개가 너무 낮거나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낮지 않게 좀 어깨 높이랑 잘 맞추시고 그리고 목젖이랑 Suprasternal Notch 흠이랑 잘 맞는지 갑작스럽게 수평이 되도록 그리고 만약 낮다면은 수건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놓고 뭐 한 번 더 접고 이렇게 맞추시는 게 좋고요. 매트리스는 옆으로 주무신다면 어느 정도 부드러운 게 반대로 조금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옆으로 잘 경우에는 매트리스가 부드러운 게 좋다. 허리 쪽이나 또 이제 다리 쪽에 다리 사이에 쿠션 같은 거를 놓고 이제 척추가 받는지 이제 바르게 맞춰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되고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허리 부분에 뭘 쿠션을 하나 놓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베개 같은 것도 해도 되겠네요. 크지 않은 거.
자, 수건이나 쿠션을 넣어서 허리 척추가 바르게 되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 챙길 일이 많네요. 이 자는 자세가 참 척추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잠자는 자세가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고 또 언제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네요. 네, 보통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보통 이제 자는 시간은 저희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시면은 몸 상태가 개운하고 전날에 있었던 피로가 다 풀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더 뻐근하시다든지 찌뿌둥 뻐근하고 네. 뭐 안 아팠던 허리나 목이 아파졌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러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침에 컨디션이 더 안 좋으신 경우면은 그러면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좋고요. 그때 병원에 가야 된다. 네. 치료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매트리스라든지 베개라든지 사실 말로만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환자분에 따라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닥터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되겠네요. 네,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찌뿌둥하고 몸이 결리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카이로프랙터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이 문제가 교정이 돼야만 고쳐져야만 여러분들이 자고 나면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정종락 닥터나 뭐 서경호 닥터를 만나야 되는데 정종락 닥터는 어디로 가면 만나요? 페더럴웨이점이죠? 네, CL 척추. 네, 저는 H마트 앞에 있는 페더럴웨이 CL 척추병원이고요.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고요. 네, 전화번호는 253-839-9330입니다. 253-839-9330 253-839-9330 페더럴웨이점입니다. CL 척추병원에 닥터 정종락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이 바깥에 건물에 보면 이게 CL이라는 것보다 다른 이름을 썼어요. 네, 저희 병원이 사실 이제 블루스프링 블루스프링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네, 그게 CL입니다. 네, 근데 문으로 와보시면 한국말로 CL 척추병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블루스프링이 먼저 보여갖고 무슨 그러니까 샘입니까? 블루 푸른 샘? 한국말로 하면 청춘입니다. 청춘이에요. 네, 파란색 봄이라고.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원장님의 어떤 냄새가 느껴집니다. 타코마점에 이제 서경호 닥터를 찾아가려면 어떡합니까? 예, 타코마점에 있는 팔도 식품 같은 건물에 CL 척추병원이라고 이제 사인이 있을 겁니다. 네. 그쪽에 오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253-588-8340입니다. 네, 타코마점으로 가실 분은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253-588-8330 588-8330 타코마점 CL 척추 타코마점입니다. 서경호 닥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